그 66페이지에 이제 필수 문제 7번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고서 함수식을 이렇게 구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가 주기성이 있잖아요. 그치?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해서 함수의 그래프의 식이 유일하게 하나만 딱 나올까요? 어떨 것 같아? 주기성이 있으니까 X축 방향 평행이동만 생각해도 굉장히 무수히 많은 평행이동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근데 이걸 갖다가 X축 방향으로 2파이만큼 평행이동해도 얘랑 똑같이 겹치지. 그치? 4파이만큼 평행이동해도 얘랑 똑같이 겹쳐요. 그래서 그래프 하나가 나타낼 수 있는 수식은 원래는 무수히 많거든? 그래서 요런 이제 개수들의 범위 제한을 딱 준 거예요. 저렇게 범위 제한을 주면은 A, B, C의 값을 갖다 유일하게 하나로만 딱 정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고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저기서 정하기 제일 쉬운 값이 얘들아 뭔 거 같냐? 정하기 제일 쉬운 값. 모르겠어요? B. 고개 이렇게. 아니야. B죠, B. B가 왜 정하기가 제일 쉽냐면 주기랑 연관이 딱 돼 있고 저건 우리 공식까지 있었잖아. 그렇지 않냐? 자, 원래 이 코사인 함수를 이제 어떻게 변형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치? 코사인의 가장 기본 함수는 주기가 2파이잖아요. 그래서 주기 공식에 의하면은 자, 이렇게 나눈 게 이 그래프의 주기랑 같아져야 되는 거지. 근데 얘 주기는 지금 얼마야? 지금 보니까? 파이죠? 제일 쉬운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되는 거지. 꼭대기에서부터 꼭대기까지 한 번 반복되는데 파이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됐어. 그치? 자, 그래서 이게 파이야. 자, 그러면 절대값 b가 2인데 b를 문제에서 양수라고 해놨기 때문에 b는 2로 딱 결정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리고 제일 헷갈리는 게 얘들아 c예요. c가 x축 방향 평행이동과 연관 있는 값이라는 거는 이해돼요? 그치?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x축 방향 평행이동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을 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평행이동이 얼마나 됐을까를 보고서 C값을 구한다기보다는 맨 나중에 C값을 구할 때 함수값을 하나를 갖다 대입을 해서 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C값은 맨 나중에 구할 거고 A랑 D를 우리 먼저 한번 구해보자고. 자, 일단 얘는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고 1이 최대값이니까 이게 몇 배로 늘어났지? 2배로 늘어났죠. 그쵸? 원래는 마이너스에서 1까지니까 위아래 간격이 2야. 그치?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가 2인데, 자, 우리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고 걔를 둘로 나눈 값을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뭘까, 혹시?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 있는 거죠. 혹시 들어본 적 없을까?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진폭. 진동하는 폭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파동에서 흔히들 쓰는 말이야. 진폭인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뺀 다음에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다음에 걔를 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코사인 기본 그래프는 진폭이 1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진폭이 2배로 늘었으니까 A 값을 바로 그냥 2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2도 될 수는 있거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데 A를 양수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냥 A를 2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A는 2. 그 다음에 D는 얘들아 무슨 축 방향 평행이동과 관련 있어요? Y축 방향 평행이동과 관련 있지. 근데 그거 평행이동을 고려하는 것보다 최대 최소를 그냥 쓰는 게 더 나아요. 자, 여기까지의 최대값은 2 나온다는 거 이해돼요? 코사인 자체가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거든. 그래서 코사인 값이 제일 컸을 때 1이 나와. 그러면 A까지 생각하면 얘는 최대값이 2인데, 자, 2에다가 Y방향 평행이동이 들어간 D를 더해서 최대값 1이 나와줘야 되죠. 요거 이해돼요? 요식? 그래서 D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나왔느냐? 2에 코사인, 아까 B가 2였지? 2x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나왔어. 그래서 이제 x방향 평행이동 성분인 c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자? 함수값을 제일 간단한 거 하나 그냥 대입해서 구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게 지금 보니까 요점 아닌가 요점? 3분의 파이 콤마 1 이제 쟤를 한번 대입을 해볼 거야. 자, 2
코사인. 자,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3분의 2파이에서 c를 빼고 마이너스 1을 하면 이제 얘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는 코사인 값 얼마가 나와줘야 돼? 얘가 1이 나와야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코사인 값 1 나오는 거 얼마죠? 0이죠? 0. 0이야? 0도 아니고 0라디안이라고 해야 돼. 여기 이미 각도 자체가 라디안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얘를 0이라고 볼게요. 근데 사실은 0도 되는 거고, 얘들아. 2파이도 되는 거고, 마이너스 2파이도 되는 거고, 무수히 많지.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는 0이 좋죠. 그렇지 않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값으로 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얘를 0이라고 생각하면은 C는 3분의 2파이가 나오는데 이 값이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오면 답이죠. 들어왔지, 그치? 그래서 다 구했어요. 그래서 A는 아까 얼마였냐? 2였고, B도 2였고, C는 지금 구한 3분의 2파이, D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괜찮을까요? 아주 전형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막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엄청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삼각함수 그래프 응용 문제 하면은 딱 전형적으로 생각나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거는 연습을 바로 해봐야 될 것 같아. 밑에 확인 체크 394번 풀어봅니다. 자, 지금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7페이지에 보면 이제 절대값. 이게 모든 어려운 문제에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 특히 수능 문제 보면 그래요. 함수에다 절대값 막 넣어놓고서 그걸 되게 어렵게 해석하기 어렵게 했는데, 절대값 들어가면 일단 뭐랄까, 뭐 일괄로 계산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절대값 들어가는 게 좀 어려워지는데, 일단 삼각함수에 절대값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 자, 이렇게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었어. 그럼 저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 배우지 않았나? 1학년 때? 어떻게 했죠? 식 전체에 절대값이 붙으면? 그쵸. x축 아랫부분을 접어서 올린다. 맞아? 근데 이 식과 연관돼서 바로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게? 응? 이제 절대값을 붙이면 그럼 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원래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바뀌겠죠. 맞아요?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되면 일단 주기함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대신 주기가 어떻게 되겠어? 반으로 줄어들겠지. 그치? 원래 얘가 이렇게 여기까지 2파이였는데 여기가 파이 이빨 빠질 것 같은데, 자, 파이 2파이 이렇게 나가니까 얘는 주기가 이제 파이 라디안으로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쵸? 그 다음에 최대값은 1, 최소값은 0 이렇게 되겠죠. 맞아? 자, 근데 코사인은 어떻게 될까? 코사인은 y는 절대값 코사인 x. 자, 코사인은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근데 역시 접혀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사인과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이제 평행 이동만 살짝 들어간 거죠. 그치? 그래서 크게 다를 바가 없어. 근데 이제 이런 거, 이거랑 요거 그래프도 알아야 되는데, 자, x에만 절대값이 현재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그리는 방법과는 조금 다르거든? 이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학년 때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었고, 지금 처음에 한 거는 식 전체 절대값이 붙은 거였어. 그러니까 식 전체 절대값이 붙은 건 다 똑같아요. 어떤 함수든 x축 아래를 접어서 올리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떤 방법으로 했었죠? 이게 x의 절대값이 붙으면 얘들아, 예를 들어서 x가 뭐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들어가도 1이나 2에서의 함수값과 동일한 함수값이 나오겠죠. 그 이해될까?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프 자체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겠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 나와야지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을까? 자, 그러면 x가 양수인 부분은 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화가 없어. 절대값 x나 그냥 x나 똑같으니까. 근데 x가 음수인 부분이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야지만 y축 대칭이 나오니까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거는 x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이제 더 이상 주기함수가 아니지, 얘는. 이해돼요?
더 이상 주기함수가 아닌 거에는 저 반복되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주기함수가 안 되는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 이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잖아, 코사인은. 그럼 얘를 대칭되게 그리면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x에다 절대값을 붙여도 원래 함수랑 그냥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치?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값 붙인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자, 이걸 기본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탄젠트는 조금 더 복잡하겠죠. 탄젠트도 한번 뭐 그려본다면은, 탄젠트는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y는 절대값 탄젠트 x는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 밑에 부분 다 지워져야 돼. 자, 그럼 탄젠트는 절대값을 씌워도 주기는 여전히 파이 라디안이라는 거 보여요? 그치? 파이 라디안이야. 그 다음에 탄젠트 x의 절대값이 붙으면 아까 이제 요런 거, 요렇게 생긴 모양을 똑같이 대칭되게 그려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얘는 없겠죠. 얘는 없고 대신에 얘랑 대칭되게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그려줘야지. 탄젠트 x에다가만 절대값을 붙인 거는 저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모양을 갖다 어떻게 그리는지 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필수 문제 8번은 이거 정도는 안 그려봐도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y는 절대값에 2sin x라고 돼 있나? 뭐뭐뭐 구하라고 돼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 주기. 일단 최소값은 0이죠. 절대값을 씌우면 아래가 접혀서 올라가니까 0이 최소값. 최대값은 얼마겠어요? 2. 그치? 진폭이 2배로 늘어났는데 2가 최대값 되고, 주기는 파이죠. 파이. 그치? x에 지금 개수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원래 주기 2파이 그대로인데 절대값이어서 이렇게 되니까 얘도 파이로 반으로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 바로 이제 필수 문제 9번 한번 볼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낸 건데, 9번 fx가 절대값 sin ax 그 다음에 플러스 b. 자, 이것의 최대값이 5. 그 다음에 주기가 3분의 파이. 이렇게 됐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그리고 a, b는 상수이고 a는 양수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sin ax의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죠. 그지? 이거 그림 안 그려봐도 웬만큼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는데 최대값이 5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b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값이면서 얼마라고 봐야 되죠? 4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클 때가 결국 fx도 제일 큰 값이 나올 텐데 b가 4가 돼야지만이 최대값은 5까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주기가 3분의 파인데 얘들아, 요게 y방향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주기랑은 전혀 관계가 없죠, b는. 결국은 저 sin ax의 a랑 절대값 요게 관계가 있는 건데, 자, 주기가 3분의 파이로 됐대요. 그쵸? 그럼 일단 절대값 씌우기 전에 주기는 이거지. 그치? 2파이를 a로 나눠야 돼. 근데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다시 주기가 또 반으로 줄어들죠.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요게 얼마다? 3분의 파이다. 자, 따라서 a 값은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값 3, b는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씌운 거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우리 해볼게요. 하나만 해볼 건데 애매하다. 397번 해봅시다. 390. 좀 더 종합적인 문제를 해봐야 될 것 같아. 확인 체크 397번이에요. 자, 170페이지에 보면은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 막 이런 거거든. 자, 우리가 삼각함수를 갖다가 각도가 이제 무한히 나오면서 그것의 삼각함수의 값을 알아내거나 아니면 삼각함수 자체를 간단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매번 정의를 이용해서 하기가 좀 골치 아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인 3분의 4파이의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쟤는 18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동경 그리고 좌표 찾고 정의를 이용해서 하는 게 정석이긴 하거든? 그러면 한번 해볼게, 그렇게. 그럼 3분의 4파이면은 동경을 대충 어디다 그려야 되는지는 짐작이 돼요? 여기쯤 나오려나? 그쵸? 자, 3분의 4파이면 파이만큼 진행되고 3분의 파이 더 진행된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다 그려줘야 돼. 3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는 확실히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길이 b를 갖다 바로 써서 좌표를 표현하자면은, 자, 동경의 길이 2로 잡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사인 3분의 4파이는 얼마다?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거든? 그치? 근데 매번 이걸 이렇게 하기가 좀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빠르게 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거예요, 여기가. 이해될까요? 간단하고 빠르게 구할 것인가, 라는 건데, 요는 뭐냐면은, 저거를 대부분 다 90도 안쪽에 가게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이런 걸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응? 자, 그럼 얘는 있잖아, 얘들아. 다시 써보면은, 이거랑 같은 거 아니냐? 2분의 루트 3이 사인 3분의 파인데,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랑 사인 3분의 4파이가 결국은 같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로 90도 안쪽의 각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저 값을 우리가 좀 빠르게 생각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 중에서 얘는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한 게 있거든? 예를 들어서 얘들아, 사인 4분의 9파이다. 그럼 얘는 빠르게 사인 4분의 파이랑 같다는 거 이해돼요? 왜 그렇죠? 왜 사인 4분의 파이랑 그냥 같다고 바로 딱 보여야 될까? 2파이가, 그치? 2파이가 주기이기 때문에 2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가 더 더해진 거잖아. 그럼 그 2파이라는 주기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동경의 위치는 똑같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는 간단해요. 이런 건 간단한데, 이런 거는 되게 애매하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간단히 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몇 개만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사인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요, 이거는 사인 x를 먼저 구하고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똑같아요. 이거 왜 이런지 좀 이해될까? 사인 곡선을 잘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사인 곡선 얘들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자, 이 그래프를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할까? 자, 일단 우리 대칭이란 걸 선대칭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점대칭도 있어.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야. 자, 원점 대칭인 그런 함수는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x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x에서의 함수값이 부호가 서로 반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원점 대칭이면은 x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x, 즉 원점 기준으로 대칭되는 지점에서 함수값을 구하면 이게 부호가 항상 반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x에서의 사인 값은 x에서의 사인 값의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얘들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똑같죠, 이거. 이거 왜 똑같지? 똑같다는 게 어떻게 똑같다는 거지? 코사인 x. 그렇죠. 코사인 x랑 똑같아. 이거는 코사인의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할 수 있죠? y축 대칭이야. 코사인은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데 반대쪽도 대칭되게 이렇게 흘러가거든? 그래서 x나 마이너스 x나 함수값이 똑같다는 뜻이야, 이게. 그렇죠? 이런 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탄젠트는 얘들아 어떨 것 같아? 탄젠트는 y축 대칭일까 원점 대칭일까? 그래프 잘 상상을 해보세요.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탄젠트도 사인과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자, 요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한 주기, 두 주기 간 다음에 뭐 얼마가 더해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x에서의 삼각함수 값은 어떻게 해석하거나 요런 거를 빼고 나머지는 좀 복잡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통합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왜 170페이지에 파이 플러스 x, 파이 마이너스 x는 어떻게 해석하고,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x랑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렇게 막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우려면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171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방법, 요거를 익혀놓는 게 좋거든. 자, 이거는 삼각함수 하는 내내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방법인데,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자, 자, 삼각함수의 대표인 사인 함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볼게. 자, 아까 얘기한 각도를 우리 이런 꼴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2분의 n파이라고 썼는데 저게 2분의 파이의 정수배라는 뜻이거든? n은 정수야. 자, 거기다가 특정 각을 더하거나 뺀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즉, 아까 예시를 들자면, 사인, 아까 3분의 4파이를 예를 들었잖아?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인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를 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파이는 얘들아 2분의 파이의 2배죠. 그래서 이 각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본 거야. 처음에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금방 해요. 이거 금방 하거든. 그래서 2분의 파이의 정수배인데 이 정수가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해요. 짝수냐 홀수냐. 그래서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 각각 해석 방법이 좀 다르거든. 자, 짝수란 얘기는 얘들아, 여기가 파이의 정수배가 나온다는 뜻이죠. 2분의 파이의 짝수배면 파이의 정수배. 즉,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런 것에다가 어떤 각을 더하거나 뺐다. 이렇게 분석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얘는 n이 홀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여기에다가 어떤 각을 더하거나 뺐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일단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얘를 아까 이 각을 90도 안쪽의 각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 일단 함수는 그대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인 그대로 간다는 얘기야. 근데 n이 홀수인 경우에는 함수를 변경해야 돼요. 함수를 변경을 하는데, 자, 이거는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어떻게 변경하냐면은 사인은 뭘로 변경할까요? 탄젠트일까? 코사인으로 바꾸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 왜냐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얘들아 그래프 그렸을 때 평행이동 차이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잘 바뀌어요 원래. 그 다음에 탄젠트, 요게 조금 어려운데,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바꾸세요. 탄젠트의 역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관계없이 그냥 각도를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바뀐 함수에다가 각도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부호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경우인데 그게 뭐냐면은, 자, 이 각이 최초의 각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를 보고서 이 함수, 최초의 함수의 부호를 갖다가 여기다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동경 위치를 찾았는데 걔가 3, 4분면이었어. 그러면은 사인은 3, 4분면에서 마이너스잖아.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딱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바뀐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삼각함수의 요 4분면에서 동경이 있을 때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를 여기다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플러스 값을 가지면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세타가 상수로 나올 때는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코사인 어떻게 볼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거를 간단히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걸 간단히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타는 미지의 각이니까 얘들아 저게 예각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동경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지. 그렇지만 세타는 예각으로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부호를 갖다가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3파이면 얘들아
여기죠, 여기. 맞아요? 여기인데, 세타만큼 뺐으니까, 세타를 예각 취급하면 여기쯤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 있는 동경은 3, 4분면에 있는 걸로 취급을 하자는 얘기. 실제는 어딘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취급을 해야 되느냐? 이것의 부호를 갖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얘는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자, 2분의 파이 홀수 배제? 그럼 코사인은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사인으로 바뀌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관계없이 세타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코사인은 음수니까 이렇게 간다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똑같아 된다는 얘기야. 방법 이해될까요? 이게 통일된 방법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다 증명을 해줘야 돼.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해하고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 한 70% 정도밖에 이해 안 됐을 것 같은데, 자, 이거 예시를 들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볼게.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방법은? 자,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코사인 6분의 7파이를 간단히 해서 값을 구하고 싶어. 자, 쟤는 그럼 바로 파이에다 6분의 파이를 더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치? 맞아요. 어때요? 파이에다 6분의 파이를 더한 거야. 그럼 파이는 2분의 파이의 짝수배예요? 홀수배예요? 짝수배야. 그러면은 함수 그대로 간다 그랬지? 그러면은 코사인 6분의 파이 일단 쓰고 그 다음에 부호만 결정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몇 사분면? 3, 4분면. 그쵸? 3,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양수, 음수? 음수예요. 그래서 요거랑 같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 자, 그럼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내가 설명하느라 그렇지 이거 익숙해지면 순식간이거든. 그래서 좌표에다가 직접 동경 그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실수할 확률도 확 줄어들어, 저렇게 따지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미지의 각이 들어간 걸 한번 해볼게. 사인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자, 파이의 정수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2분의 파이의 짝수배죠. 그치? 2분의 파이의 짝수배야. 그럼 사인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세타는 그냥 갖다 붙이세요. 그 다음에 세타를 예각 취급하고서 이 동경을 보면 동경이 어디 있는 거지? 몇 사분면? 2, 4분면이죠. 2, 4분면 상상돼요? 세타를 예각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 2파이, 3파이죠. 그리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닌데. 자, 여기까지가 2파이, 여기까지 해서 3파이, 세타를 빼면 한 이쯤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2, 4분면이야. 그래서 사인은 양수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그냥 사인 세타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탄젠트 같은 거 한번 해볼까? 탄젠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자, 2분의 파이 홀수배 나왔네, 그치? 그럼 탄젠트 역수 취하라 그랬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는데 부호만 이제 결정하면 돼. 자, 이거 몇 사분면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2분의 3파에서 세타만큼 더 진행 4, 4분면이죠. 그럼 탄젠트는 음수야. 그치? 코사인만 양수지, 4, 4분면에서.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1, 이렇게 보면 돼요. 좀 이해될까? 방법? 자, 요거를 우리 좀 연습을 해볼 건데, 174페이지가 괜찮은 게 있네요. 아, 근데 별로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안 괜찮은데? 175페이지에 일단 필수 문제 10번 있죠.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간단히 해야 되는 거야. 자, 175페이지에는 필수 문제 10번을 해봅시다. 자, 지금 이것만 이해하면은 그냥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